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종목군 중에 지오소프트라고 있습니다. 지오소프트가 이제 오아시스 상장 때문에 그렇게 강세를 보이다가, 그렇게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수요 예측이 처참한 게 발표가 되면서 이제 시간에서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 적이 있었고요. 아마 그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도움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좀 기대치 않게 이 지오소프트가 시간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급락에 대한 이유는 상장 철회 때문이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상장 철회 관련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며 어디서 어떤 매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한번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보시면은 우리 이제 전자공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전자공시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그냥 오아시스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그럼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별 내용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런 것도 볼 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보시면 안준형이라고 대표이사가 있는 오아시스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합니다. 확인 누르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 버튼을 누르면은 아래 보시면 철회 신고서라고 뜨죠. 철회 신고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스크롤 쭉 내려 볼게요.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내용이 너무 단촐한데 결과적으로는 수요 예측을 실시했는데 내가 기대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상장 안 할래 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고 사실상 나는 이제 기관 투자가한테 주식을 판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도 아직 주식 청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건 없어. 상장 철회할래. 이런 내용으로 일단 발표가 되었습니다. 별령 없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우리 지어소프트에서도 뭐 이런저런 공시가 떴습니다. 공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공시 내용도 별거 없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지어소프트가 이렇게 공시 한 3개 떴죠. 유상증자 결정,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양도 결정, 주요 경영 사항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상장 철회 이야기입니다. 상장 철회 이야기니까 이런 공시가 떴구나라고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론 넘어가서 우리 지오소프트 주주분들 내지는 내일 급락할 것 같은데 나 사고 싶어 하고 보고 계신 분들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있었던 지오소프트의 기술적 흐름입니다. 일단 오아시스가 상장된다는 기대감으로 주식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수요 예측이 처참하게 발표가 되면서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오소프트는 시간에서 하한가에 갔습니다. 이 정도 굵직한 흐름이 있고요. 내용을 먼저 숙지하자고요. 이렇게 오아시스 때문에 주식이 오르내리한 게 있다라는 걸 일단 참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현재 이 시간의 매도 잔량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정도 쌓여있죠? 36만 주요. 잔량에 대한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의 시장에서 이 주식에 얼마나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 이 주식에 얼마나 매도세가 몰리고 있는지 사람들의 심리 상태,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있나 이런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잔량입니다. 시간의 시장에서는요. 장중에야 우리가 뭐 차트라든지 뭐느니 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현재가장도 보고 차트도 보고 시세가 움직이니까. 하지만 시세가 사실상 멈춰 있는 시간의 시장에서 어떤 주식이 상한가를 갖고 어떤 주식이 하한가를 갖다면 얼마나 좋은 호재로 사람들이 광분하며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는지 얼마나 악재가 떠갖고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 매도 버튼 누르고 있는지 유추할 수 있는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잔량이죠.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호재 같은 주식이 하나 있죠. 이제 엑센 볼게요. 엑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110만 주. 그죠? 사람들이 조금 더 사주는 모양새죠. 물론 110만 주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어쨌든 사실 이제 호재가 진짜 강한 애들은 몇백만 주고 쌓이거든요. 엑셈도 이 정도면은 상한가긴 한데 내일 시가가 점상 이런 건 아니고
한 10몇 프로, 10% 후반대에서 출발하겠구나라고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도 시간의 하한가긴 한데, 뭐 물론 만 원짜리긴 하지만 하한가긴 한데, 이 정도면은 그렇게 많이 쌓이지는 않습니다. 36만 주면. 네, 뭐 보통 진짜 악재 뜨고 이런 애들은 몇백만 주 쌓이거든요. 네, 일단은 36만 주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세 번째, 제가 주식을 시작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꼬박꼬박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뉴스가 떴을 때 이 시장이 주는 분위기에 취하지 말고 홀리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 주식에 이건 호재다, 악재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뜨면 항상 스스로 생각하자고요. 그들이 만들어주는 분위기대로 절대 해석하지 말고요. 자, 그럼 우리 보자고요. 오아시스 상장 철회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거는 저도 예측하지 못한 영역이에요. 사실 웬만하면 상장할 거라 기대했거든요. 근데 아마 회사는 또 상장하고 싶어 할 것 같긴 한데 이 기관 투자가들하고 이 오아시스의 다른 주주들하고 이해관계가 좀 얽혔나 봐요. 네, 이야기가 좀 맞지 않았는지 일단은 상장 철회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발표가 나왔고요. 아마 일단 뭐 나중에 좀 주식시장 좀 좋아지고 이 신규 상장하는 애들이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 그때 이제 다시 상장 이야기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상장 철회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다고 칠게요. A라는 기업이 대규모 계약 수주를 했습니다. 이 계약 수주를 하게 되었을 때, 한 플러스 1천억 정도 벌 거라는 기대감이 생겨요. 그렇게 주식은 급등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계약이 취소되었대요. 아씨, 이거 뭐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천억이라는 이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이 계약이 취소되면은 이 천억이 날아가는 거죠. 무로 돌아간다고요. 이런 호재 뒤에 나오는 이런 악재는 당연히 악재죠. 그동안 올랐던 걸 전부 다 반납해야죠. 나아가 계약 취소된 이유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급락도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상장 철회는요, 상장 폐지가 아닙니다. 상장 철회는요, 오아시스라는 기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오아시스라는 기업의 대주주인 지오소프트, 주식수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뭘 손해보는 거죠?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예, 달라진 건 없어요. 물론 상장을 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장외 주식들보다는 상장 주식들이 조금 더 고평가를 받는 경향이기 때문에 지어소프트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게 무로 돌아가는 악재는 아니에요. 즉,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간 만큼 반납하면 끝나는 겁니다. 네, 올라간 만큼 반납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요 세 가지 키포인트를 네, 일단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아시스 상장 철회 발표를 했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주가가 움직인 걸 보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그쵸? 이렇게 올랐죠. 오르고 오아시스 상장한다라고 하면서 올랐고 그 다음에 수요 예측 처참하면서 급락 1차로 했고 그 다음 내일 추가 급락이 예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잔량을 보니까 36, 7만 주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요 정도 수량이면 그렇게 많진 않다. 예, 극악은 아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상장 철회하게 된다는 것은 무로 돌아가는 그런 어마무시한 악재는 아니다. 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상황별로 이제 어떤 매매 포지션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첫 번째, 나는 매수를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내일 이제 시나리오가 이렇잖아요. 뭐 일단 시간의 하한가인데 잔량이 30 몇만 주 쌓여 있으면은 시간에 뭐 10 몇 프로, 10% 중후반에서는 일단은 개파락 출발을 할 거라고 봐야 되겠죠. 관련해서 그렇게 하락을 합니다. 근데 여기가 상승 시작점이에요. 여기까지 올랐네요. 근데 오아시스라는 기업이 사라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상장 계획이 미뤄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얘가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요 상승 시작점을 내려가는 거는 과매도입니다. 맞죠? 네, 내려가는 거 과매도죠. 원위치를 시키기만 해야지. 근데 내려갈 거예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유는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이 손절을 치려는 사람들이 이 정도면은 과매도인데 하고 매수하려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거기 때문에 출렁출렁 거릴 겁니다. 이걸 깰 가능성도 높아요. 네. 즉 그런 과매도 영역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매수 전략을 짠다면 그게 추매든 신규 매수든. 두 번째, 내가 이제 보유를 했어요. 보유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그럼 방금 이야기한 거에서 추매를 해도 되긴 하는데 그건 좀 장기전이 될 겁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제가 주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식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저점이라는 것과 상승 전환이라는 것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저점과 상승 전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번 우리가 이제 저점을 찍었다. 주식이 이제 시간 조정이라는 걸 보여준다면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상승 전환되었다. 그럼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상승 전환되게 된다면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네, 추매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점만 찍어버리게 된다면 추매해봐야 시간만 보내게 돼요. 요거를 일단 참고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매도 영역, 제가 볼 때 요 시작 가격을 깨트리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서는 네, 신규 공략을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하지만 보유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저점일 것 같긴 한데 플러스 가격적으로는 내가 메리트를 찾아갖고 매수를 할지언정 시간이 필요해져요. 예를 들어 추가 매수까지 하게 되면은 비중이 커지게 되고 비중이 커진 상태에서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타격이 크죠. 그래서 보유자는 일단은 좀 지켜보고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말? 거기가 저점이야?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약간 주주들 달래기 위한 어떤 또 멘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나름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걸 좀 기다리셨다가 움직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나는 이런 시간 투자가 너무 싫어. 왜냐면 이거 실망 매물 일단 나와야 되니까 실망 매물 충분히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못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갈 명분이 딱히 없으니까. 뭐 갑자기 좀 나름 그래도 회사 이름이 최근에 좀 잘 움직이는 이런 IT 섹터의 기업들, IT 하면 최근에 많이 움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걸로 또 움직이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한다라는 이유로 또 움직이고, 누구랑 또 뭐 한다는 이유로 움직이고, 요즘에 테마주 이런 식으로 투나미가 돌고 있으니까 사실 그 지오소프트가 원래도 끼가 있었던 기업이고요. 뭐든 알아서 엮어갖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뭐가 나올 때까지 일단은 기다려보는 거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일단은 그 정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런 포인트를 잡았는데 불구하고 좀 스스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 링크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놀러와 주시면 제가 장중에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실방 매물 소화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그 소화할 때까지 조금 관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니다 나는 그냥 매수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그냥 과매도 이용해서 저점 매칭 매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아예 없는 상태에서 소량 들어가시는 거는 찬성, 그리고 이미 있는 상태에서 비중 늘리는 거는 잠깐 보류. 네, 요렇게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는 이겁니다. 시간 때문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이 외에 이제 진짜 다른 주식들, 좋은 주식들 갖고 마음 편히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링크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놀러 와 주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재현이었습니다.